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의 운명, 이것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절대자는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게 되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은 충격적 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임계점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임계점을 향해서 거의 도달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꽉 막힌 관세 협상, 뒤탈난 환율, 기업들 한숨 깊어가고 있다. 지금 한국도 말이죠.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이재명은 일단. 이게 장기화되면요, 미국은 한국이란 나라가 중요하긴 하지만 원 오브 댐이거든요. 여러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한국은 이 미국과 이 관계가 절대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을 겁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그랬잖아요. 설사 대법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기는 지금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밑에 1420원도 뚫렸다. 한미 관세 협상 지연, 스와프 난항의 원화 흔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IMF 때처럼 말이죠, 고환율, 지금도 고환율인데 엄청나게 지금 부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율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무슨 사단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경향신문 같은 이런 좌파 언론도요,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최악 상황과 플랜 B도 대비해야 된다. 플랜 B가 뭐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협상 방식이 아니고 다른 카드를 지금 원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요, 지금 관세 이 협상, 그리고 저 미국의 정치 동향하고 이제 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 환율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시죠. 환율 자체가요 지금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원화 달러 대비 이렇게 지금 치솟고 있는 그래프가 보이죠. 이렇게 1426.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만간 1500을 돌파하게 되면 심리적 어떤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까, 상한선이 무너지면서요, 과거 IMF 때처럼 1900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관세 그 전쟁이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이재명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감당 안 되는 이슈를 지금 붙들고 지금 시간만 지금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은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가 그 국내에서, 미국 안에서 반발 여론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대부분에서도 어쩌면은 트럼프가 패배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뭐 이쪽에서, 한국에서 뭐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극적으로 타결하겠다. 3,500달러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그걸 대폭 낮추겠다. 뭐 한 1,0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로 낮춰가지고 숨통을 튀겠다, 해결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그쪽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3,500은 말이 안 되고 현찰로 3,500억 달러를 줄 수도 없고 줄 수 있는 여력도 없다라는 거죠. 한 1,000억 달러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라고 하는 것이 4,1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달러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국채. 근데 미국의 국채라고 하는 것은 달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달러하고 동급이다, 이렇게 이제 봐줍니다. 같이 봐줘요. 그 4,100억 달러 중에는 거의 한 8, 90%가 미국의 국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국채를 약 1,0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미국에 주고 이 사태를 해결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이제 이 협상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득히 먼 어떤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한국 측 입장을 이렇게 덜컥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위치가 어떠냐, 입장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십시오. 경기 침체 90%를 예측했던 경제학자들이 많았거든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전부 트럼프 같은 저런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오히려 힘들어진다. 물가만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부담만 커지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는 망할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저주였었죠. 근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지금 시작된 지가 본격화된 것은 한 석 달 정도지만 한 6개월쯤 됐거든요. 오히려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하고 있어요. 4% 정도. 골드만삭스 45%, 아폴로 90% 침체 전망 빗나가고 있다. 골드만삭스도 전망을 어느 정도 이제 틀렸고요. 그밖에 대부분의 이제 관측 기관, 예측 기관들이 트럼프의 저 관세 정책이 극단적인 보호 무역주의로 보고 실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온전하게 이 정세 판단을 한다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도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으로. 특히 이제 주요 언론들이 대부분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정말 이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 대신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이제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죠. 15.2% 감소, 대미 수출은 43.4% 감소. 대미 수출 물량이 우리가 전체의 약 한 4분의 1쯤 된다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흑자는요. 여기 미국에서 나오는 흑자가 가장 커요. 전체 흑자의 절반도 넘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수출 물량이 격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 흑자 규모가 완전히 줄어들게 되겠죠. 벌써 무역 수지 5억 달러 적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무리 어려워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계속 났었거든요. IMF 때라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잠시 말고는 대부분 우리가 크게 흑자를 냈는데 이 이제 불똥이 이제 한국에 완전히 튄다라는 게 드러나죠. 이제 이렇게 되면요. 한국의 경제 문제 때문에 이재명 정권 혹은 민주당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설명을 일단 제가 좀 해드렸는데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이제 주요 언론들도 이런 것을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죠. 관세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3,500억 달러 뭐 플러스 알파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뭐 아예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가 다 그래요. 국민의힘도 말을 뭐 의식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사실 3,500억 달러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를 갖고 계속해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겠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특히 총리인 김민석이도 그 말을 했어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꼼수 여러 가지 꼼수를 플랜 B가 아니고요. 플랜 B, 플랜 C 몇 가지 카드를 갖고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일단 배제하고 자 이거는 미국 워싱턴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격려할 사안이죠.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어떤 해법을 찾지 않고 다른 카드를 갖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에서 패배할 걸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게 트럼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팀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노한 상태다, 격분한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미국과 파국 맞자 선택한 충격 전략. 자, 파국은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파국이에요. 완전히 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도 지금 똥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계속 해오면은 버틸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중국도 트럼프하고는 가급적 좋게 가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압박하는데 중국이 이재명을 구해준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재명도 지금 막다른 골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이렇게 푸시를 강하게 되면 떨어진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자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이제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벌써 9월 25일에 나갔던 기사긴 한데 김민석 입에서 나왔던 것 중에 국회 비준을 받겠다, 동의를 받겠다,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해야 될 말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판을 깨려고 하는 깨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미국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인데요.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지겠죠. 자, 이거를 이재명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이 잘한다라고 깨춤 추고 뭐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언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팔수들이 막 이렇게 홍위병 노릇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요. 이번에는 경제는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쇳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처칠이 미국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납니다. 윈스턴 처칠 경은요 영국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역대 1위입니다. 그야말로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되어 있고 뭐 퀸 엘리자베스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어떤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보다도 훨씬 위대한 인물로 1등으로 항상 평가됩니다. 영국에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직후에 열린 총선에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 패배합니다. 약 100석 가까이 차이 나는 대패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칠은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경제 때문에 그렇거든. 전쟁 치르느라고 미국 영국참 국민들이 이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전쟁은 사실 이긴 쪽에서도 힘드는 일입니다. 그거를 영국 사람들이 처칠은 위대하지만 아이고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거에서 오히려 반대파가 크게 압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이재명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아마 죽어나갈 겁니다. 제대로만 뭐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은 내년 그 지방선거 그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를 치를 때 감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감시에. 그 전에 이 부정선거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딱 물려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것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작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김민석이가 이렇게까지 들이대는 것은 민주당은 더 해요. 민주당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쪽 인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미국 보고 양아치다, 조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뜯어먹는구나. 강도다, 날강도다, 뭐 그냥 도둑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워싱턴에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되고 있어.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완전 파탄 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갈 것은 어디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한국이 너무도 중요한 나라거든요. 한미 동맹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만큼 좋은 위치 그리고 기막힌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데요. 자 환율도 이렇게 했다. 경제 꼬라지가 지금 이런 식이 되면은 이재명은 이제 붕괴를 향해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뭘로 이재명을 그냥 아웃시킨다, 교체한다, 레짐 체인지한다라고 할 수 있나? 물론 그런 권한 자체가 트럼프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거론되는 게 이 데프콘 3죠. 이 데프콘은요. 1, 2, 3, 4, 5까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데프콘 4가 지금 항상 평상시에 이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프콘 3는 한 단계 더 격상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에서 데프콘 3가 이제 이 발령된 것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11.26 사태 직후 서울의 봄때 1979년, 앙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3년 요 세 차례 때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로 데프콘 3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발령이 되면은 주한 미군들이 뭔가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작전 통제를 시작하고 정군의 출타가 금지된다. 또 육군 야전부대 기준으로 영내 모든 물자를 후송, 적재, 방치, 파기품으로 분류하는 물자 분류가 실행되며 당장이라도 전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그와 함께 비상한 권한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요 준저지 상태를 예상한 그리고 사실상의 또 다른 계엄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한미연합사 사이버 안보 문제 발생 시에는 군 동원과 함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이루어진다. 한미 군 당국은 사이버 보안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사이버 위협 정보 교환과 체계 연동 시 보안을 강화했다. 쭉 해서 쭉 나오는 거 읽어보면요. 정보 공유 및 협력, 공동 지침 이행, 연합 지휘 통제 체계 보호, 전략적 협력 강화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선거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부정선거 그 이슈를 보게 되면은 물리적인 부정선거 그런 흔적도 증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저지른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증거가 미국에서 쥐고 있다 그러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교체설이 미국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 중에 그리고 강한 마가 성향의 인물들 중에서는 모스탄이라든가 뭐 고든창 뭐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을 제대로 두고서는 한미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또 일부 언론에 또 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조만간 진짜 교체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을 자기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주요한 그 워싱턴의 논객들 중에서도 벌써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파 언론 중에서도 유튜브 안에서도 벌써 이재명 교체설을 이야기하는 데가 여기저기 있더군요. 저는 그들과는 조금 맥락을 달리하는데 어쨌거나 비슷합니다.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뭔가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